흡연에 따른 건강장애. 이번 시간에는 담배 바로 알기, 흡연의 영향, 그리고 흡연 성공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담배를 바로 알고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고, 흡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흡연 성공법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담배 바로 알기. 이번에는 담배의 역사 및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의 역사를 살펴보면 1492년 신세계에서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기한 잎은 150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8세기에는 코담배가 유행하였고 19세기에는 시가의 시기였습니다. 20세기에는 담배 제조의 증가와 함께 흡연자들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고 21세기 초에는 전 세계 성인의 3분의 1이 담배를 피우고 여성 흡연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든 형태의 담배가 흡연자를 죽이고 비흡연자들에게도 치명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천 가지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흡연을 계속하고 있고 담배로 인한 사망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담배의 종류를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담배는 권련형 담배입니다. 물론 이 권련형 담배 이외에도 다양한 담배의 종류가 있습니다. 피우는 방법과 모양은 모두 달라도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권련형 담배, 크레텍, 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 비디, 파이프, 시가, 물담배, 건조시킨 코담배, 무연담배, 그리고 씹는 담배에 대하여 살펴보세요. 이번에는 담배의 성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담배의 성분은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입니다. 그 외에도 몸에 해로운 여러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담배의 성분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니코틴입니다. 니코틴은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더 강한 성분으로 니코틴의 중독성은 헤로인이나 코카인과 비슷한 정도입니다. 60mg의 니코틴이면 1분 이내에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코틴은 체내에서 흡수가 잘 되는 물질로 흡연 시 7초 만에 뇌에 도달하여 혈압과 맥박을 상승시킴으로써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 담배 연기 속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강력한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또 적은 양의 니코틴은 신경계에 작용하여 교감 및 부교감 신경을 흥분시켜 일시적으로 쾌감을 얻게 하지만 많은 양의 니코틴은 신경을 마비시켜 환각 상태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두 번째, 타르는 200개 이상의 화학물질 복합체로 이 속에는 30가지 이상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담배찐이라고 부르는 타르는 흡연이 우리 건강에 해를 주는 대부분의 유해물질들의 원천입니다. 이것은 그 독성이 매우 강하여 화초의 재충이나
재래식 화장실의 구더기를 구충하는 데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타르 속에는 2,000여 종의 독성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그 중에는 약 20종류의 발암물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루에 한 갑씩 1년 동안 담배를 피운다면 유리컵 하나에 가득 찰 정도의 타르를 삼키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의 폐는 최소한 43가지의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산화탄소는 무연탄 냄새로 우리에게 알려진 물질로 자동차 배기가스에 있는 주요 독성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것은 지속적으로 무연탄 냄새를 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산화탄소는 혈색소에 결합하는 능력이 산소보다 뛰어나서 담배를 계속 피우게 되면 결국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산소 부족을 일으켜 만성 저산소증 현상을 일으킴으로써 모든 신체 세포의 신진대사에 장애가 생기고 노화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하루 30개비 이상의 흡연자의 경우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은 15%까지 감소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나프틸아민은 백색 또는 붉은 빛을 띠는 반짝이는 고체 화합물로 결정체 혹은 조각의 형태를 띠고 약한 방향성 냄새가 나는데 흡입하거나 섭취, 피부 흡수, 안구 노출로 독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인간과 동물에서 방광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혈뇨, 배뇨곤란, 방광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증상으로 호흡곤란, 운동실조증, 피부염 등의 증상, 메트헤모글로빈증이 있습니다. 실제로 노출된 실험 동물에서는 간 종양과 간 선종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나프틸아민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일체 발암 가능 물질로 구분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에서는 담배로 인해 잠재적 암 유발 순위 12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담배 함유 유해물질 18대 목록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니켈은 중금속, 배터리, 도료로 사용되는 물질로 흡연 시 발생되는 미세한 먼지를 통해 노출되며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계 독성 및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담배 함유 유해물질 93종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니켈은 토양, 물, 공기 및 생물권 어디에나 존재하는 미량 금속이지만 니켈 금속 및 용해성 화합물에 대한 노출은 일주 근로시간 40시간당 니켈 당량으로 0.0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침이 있을 만큼 주의해야 하는 물질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벤젠은 인화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흔히 휘발유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네이팜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젠은 방향성 냄새가 특징이며 무색의 투명한 액체입니다. 그리고 벤젠은 혈액암 등 인체 발암 물질로 국제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실험 동물에서는 생식 독성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또 경구, 경피 및 흡입 노출의 모든 경로를 통해 체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담배 연소 시 주류연 및 불이연을 통해 발생되는 발암 물질로서 세계보건기구의 9개 흡연 유해 물질 목록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염화 비닐은 상온에서 무색의 기초로 클로로포름 비슷한 상쾌한 냄새가 나는데 인화성이 있으며 증기와 공기가 섞인 것은 폭발성이 있는 물질로 폴리염화 비닐을 제조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중요한 화학 물질입니다. 그리고 염화 비닐은 암을 발생시키는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간 혈관 육종 및 폐, 혈액, 소화기의 암 발생과 관련이 있고 고농도에 단시간 노출되면 현기증, 졸림, 의식불명을 일으키고 지속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담배 함유 유해물질 93종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담배 포장재 등에 의해 오염되어 흡연 시 연기를 통해 노출될 수 있으며 높은 농도의 노출에 의해서는 신경계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 독성이 강한 발암성 물질입니다. 여덟 번째, 비소는 사약의 주성분으로
원소 번호 33번의 유사 금속 원소이고 다양한 동소체가 있으며 독성이 매우 강한 유독성 물질로 옛날부터 잘 알려져 있는 물질입니다. 강한 독성으로 인해 암살용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살충제 및 농약 등의 원료가 됩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비소를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토양 및 농업용수에 존재하는 비소가 담뱃잎 재배 시 자연적으로 이동하여 간혹 방부제로 사용될 수 있어 흡연 시 노출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담배 함유 유해물질 93종 중 하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드뮴은 담배 연기에서 검출되며 캐나다, 호주에서는 담배로 인한 잠재적 암 유발 및 독성 영향 유발 순위 각각 6위로 평가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담배 함유 유해물질 18대 목록 중 하나로 지정하였습니다. 15년 이상 카드뮴 분진에 노출된 근로자 중 44%에서 칼슘과 인 대사의 변화로 인해 주로 칼슘과 인으로 구성된 신결석이 발병하였습니다. 또 카드뮴은 흉 형태로 노출될 경우 인체 발암 유발 물질로 분류되며 최근에는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하여 생식 및 발달 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도 분류되고 있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흡연의 영향. 이번에는 흡연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구강 소화기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각 항목을 클릭하여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음은 비뇨기계의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자 기능 저하를 말할 수 있는데 흡연은 정자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고환의 기능을 떨어뜨려 정자의 변형을 일으키고 정자의 DNA를 손상시키며 정자 수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흡연은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가야 유지될 수 있는 음경의 발기 능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게 되고 그 결과 발기부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흡연자가 성기능 장애에 걸릴 확률은 비흡연자보다 6배 이상 높으며 또한 발기부전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발생의 위험도가 흡연에 의해 증폭됩니다. 그리고 방광의 경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방광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4배나 높은데 흡연을 오래 할수록 방광 안에 발암물질이 계속 쌓여 방광암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는 더욱 자주 흡연하게 하고 더 깊게 담배 연기를 빨아들이게 하는 경향이 있어 방광암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의 경우 흡연은 사구체 손상 및 사구체 경화를 진행시키고 신혈류량 감소를 일으켜 신기능 손상을 초래하며 신장암의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신장암은 흡연량, 흡연 기간에 비례해 발생하고 금연하면 그 위험도가 점진적으로 낮아집니다. 흡연이 근골격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담배 연기 속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혈액과 훨씬 잘 결합하여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흡연자의 골절 위험이 2~3배 정도 높아지고 회복 기간이 80%나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는 흡연하는 노동자가 비흡연자보다 부상 후에 요통이 발생할 확률이 5배 더 높다고 밝혔고 흡연자는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다음은 면역 기능으로 흡연으로 인한 면역 기능 저하는 암뿐 아니라 모든 질병 발생의 근거 원인 제공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면역 기능 향상을 위해 금연은 필요합니다.
흡연이 호흡기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폐의 경우 흡연을 하면 60여 종의 발암물질과 나프탈렌, 페놀 등 사천여 화학물질이 여과 없이 폐로 들어옵니다. 이때 흡연 시 상기도에서는 섬모의 소실과 점막샘의 과증식, 말초기관지에서는 염증, 상피 증식, 섬유화, 분비물로 채워지는 현상 등 기도, 기관, 모세기관지에까지 손상을 유발하게 되며 폐포는 파괴되어 가스교환 면적이 작아지고 기도의 유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폐의 염증 및 폐포 파괴, 평활근 과증식, 기관지 주변의 섬유화 과정이 진행되면 폐기종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발생시키거나 전암병변인 편평상피와 변형을 일으켜 암 발생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면역계의 변화로 면역 글로불린의 농도가 증가하여 알러지 발생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흡연은 폐 기능의 감퇴 시기와 속도를 앞당기며 또한 흡연은 숨을 못 쉬는 고통을 일으키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기침, 가래, 쌕쌕거리는 숨소리, 숨이 차는 증상 등 성인의 모든 호흡기 증상은 흡연과 확실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흡연은 폐암의 주된 원인으로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인 암 가운데 폐암의 사망률이 가장 높습니다. 남성 폐암 사망자의 90%, 여성 폐암 사망자의 80%가 담배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하는 남성은 폐암이 발생할 확률이 약 23배, 흡연하는 여성은 약 13배나 더 높습니다. 계속해서 흡연이 호흡순환기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버거시병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버거시병은 폐쇄성 혈전혈관염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전형적으로 젊은 남성 흡연자에서 잘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혈관 폐쇄로 인해 사지 말단 부분이 보라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고 사지 말단이 괴사 상태에 빠지거나 심할 경우 절단까지 초래할 수 있는 혈관 질환입니다. 그리고 버거시병은 담배를 많이 피우는 젊은 남성, 특히 40대의 장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여성 흡연자의 증가로 여성 환자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버거시병에 유일하게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은 금연입니다. 사지의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가 필요하며 통증이 조절되지 않을 경우 환자들이 다시 흡연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데 금연이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며 금연이 질병의 진행을 막는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다음으로 심장입니다. 흡연은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고혈압과 동맥 폐쇄의 위험을 높이고 흡연은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동맥질환의 원인이 되는 죽상동맥경화를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루에 담배를 한 갑 이상 피우는 사람은 비흡연자에 비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률이 3배에서 5배 높습니다. 또 흡연자는 비흡연자와 비교했을 때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1.6배 높고 심혈관 질환과 함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면 사망률이 4에서 4.5배까지 높아집니다. 흡연은 심혈관 질환 발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흡연을 하면 니코틴의 작용으로 맥박, 혈압, 심근 수축력을 상승시키며 혈액 응고계의 변화를 일으켜 혈전 형성을 용이하게 만들고 혈관 확장 기능의 손상, 저밀도 콜레스테롤의 산화 촉진, 혈관 내피세포의 형태학적, 생화학적 손상을 초래하여 혈관 내피 손상 및 동맥경화를 발생시킵니다. 또 흡연은 모든 종류의 급성 심장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흡연자에게서 급성 심장 돌연사의 위험이 3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흡연이 신경 감각기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피부의 경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건선에 걸릴 위험이 2~3배나 높은데 건선 환자 4분의 1이 흡연으로 인해 건선이 발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량이 많을수록 건선에 걸리기 쉽고
흡연을 하는 건선 환자의 증상이 비흡연 건선 환자에 비해 심합니다. 또한 임신 중이나 소아기 때 간접 흡연에 노출됐던 아이들에게 건선이 나타날 위험이 증가합니다. 흡연자가 건선 발병 위험률을 비흡연자만큼 감소시키려면 담배를 끊고도 20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흡연은 피부를 건조하고 가죽 같은 피부로 변화시키고 입술과 눈 주위에 미세한 금을 만드는데, 이는 담배의 유독 성분이 피부 조직 형성에 필요한 단백질, 비타민 A와 같은 각종 탄력 물질을 손상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피부 표피까지 영양분이 가지 못해 주름을 비롯한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피부가 거칠고 누르스름해지는 것입니다. 흡연자는 피부 재생 능력 또한 비흡연자에 비해 크게 떨어집니다. 니코틴은 뇌 기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뇌에 화학물질인 니코틴이 들어오면 흡연자는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이후 같은 효과를 얻으려고 더 많은 니코틴을 요구하게 되며 흡연하지 않으면 금단 현상까지 일어납니다. 이는 담배가 마약과 같은 향정신성 약물이라는 증거입니다. 또 흡연은 뇌졸중의 큰 원인으로 뇌졸중은 한국에서 단일 질환 사망률 1위, 원인별 사망률 2위에 해당하는 질병입니다. 미국의 경우 매년 60만 명이 뇌졸중에 걸리며 그중 30%가 사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흡연은 뇌혈관 질환의 발생률과 사망률의 증가 모두와 확실한 관계가 있고, 허혈성 뇌졸중, 거미막하 출혈 등 뇌혈관 질환은 흡연으로 인해 발생률이 증가하며, 흡연과 관련되어 있는 뇌졸중 사망률은 젊은 사람에게서 특히 높게 나타납니다. 흡연과 관련된 거미막하 출혈은 여성에게 더 잘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이번에는 간접 흡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간접 흡연은 본인이 직접 흡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간접 흡연을 강요된 흡연 또는 강제적 흡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흡연 시 주변 공기 중의 80% 정도는 담배가 타면서 담배 끝에서 나오는 부류연이며, 나머지 20% 정도가 흡연자가 흡입한 뒤 내뿜는 주류연입니다. 따라서 간접 흡연을 하는 사람은 주류연과 부류연이 혼합된 연기, 그 중에서도 발암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더 높은 농도로 포함된 주로 부류연에 노출되게 됩니다. 간접 흡연의 영향을 살펴보면 간접 흡연을 하게 되는 경우 250여 종 이상의 발암성 혹은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게 되며, 간접 흡연 노출은 비흡연 성인의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 각종 암,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되며, 영아 돌연사 증후군, 어린이의 급성호흡기 질환, 중이염, 천식 발작을 유발합니다. 그 밖에 임산부의 조산, 저체중아 출산, 어린이의 인지 및 행동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간접 흡연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 이후 대형 건물, 극장, 사업장, 병원, 학교, 공연장, 체육관 및 대중교통시설의 시설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99년에는 공중목욕탕, 2003년에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 게임방, 만화방, 정부 건물과 요양원, 2006년에는 공장, 지역 관공서 및 실내 작업장들을 포함하는 시설들의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 병원, 어린이집은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접 흡연의 피해를 막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 안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8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는 거리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방은 2012년 6월 이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장소에서
전면 금연 구역으로 전환되었으며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최고점 영업소의 경우 1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2012년 12월 8일부터 100제곱미터 이상은 2014년부터 적용되고 2015년부터는 모든 업소로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3차 간접 흡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차 간접 흡연이란 흡연을 할 때 발생하는 독성 물질 중 가스 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먼지 등의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의 흡착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데 반해 달라붙은 화학물질은 몇 시간에서 몇 달까지 장기간 공기 중으로 다시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 흡연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표면에 달라붙어 있다가 다시 부유하거나 기체 형태의 화학물질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실내 환경에서 장기간 흡연에 의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데 이를 3차 간접 흡연이라고 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금연 성공법. 이번에는 금연의 이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연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중요하고 금연 즉시 건강에 이득이 됩니다. 이는 흡연 관련 질병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이전에 금연한 사람은 흡연자에 비해 향후 15년 동안의 사망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금연은 폐암을 포함한 모든 암, 심장마비, 뇌졸중, 그리고 만성 폐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여성들의 경우 임신 전 혹은 임신 초기 3, 4개월 이전에 금연한 여성은 저체중아 출산의 위험이 한 번도 흡연하지 않은 여성과 같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연 후 신체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표와 같습니다. 상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연 후 생기는 금단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금단 증상을 정의해보면 금단 증상이란 장기간 사용했던 약물을 더 이상 복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신체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산물들이며 일시적인 증상으로 흡연은 담배 및 담배 연기 성분 중의 하나인 니코틴에 의해 중독을 일으키며 니코틴 의존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일단 한번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끊기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금단 증상은 금연 후 일주일 내에 그 증상이 최고조에 이르며 2에서 4주 동안 지속되며 개인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흡연자가 금연으로 인한 니코틴 금단 증상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더 강력한 니코틴 의존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연 시기별 금단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연 일주에는 강한 흡연 욕구, 배고픔, 분노, 불안, 우울, 집중력 저하, 초조, 불면,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며 금연 2주에서 4주에는 변비, 기침, 졸림, 꿈의 증가, 그리고 구강궤양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건강한 금연 성공법 중 신체적 금단 증상 해결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각 항목을 클릭하여 자세히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정신적 금단 증상 해결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경과민 및 불안입니다. 금연 후 니코틴 공급이 중단되면 자율신경 및 내분비계에 일시적인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 초조, 욕구 불만 또는 신경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예민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며 이런 현상은 수일간 지속되다가 사라집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휴식 및 스트레칭, 가벼운 체조, 산책 등을 합니다. 두 번째, 우울증입니다. 니코틴은 강한 중독 물질로서 니코틴이 더 이상 흡수되지 않으면 허전함과 우울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땀을 흘릴 정도로 운동을 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가족, 동료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불면증입니다. 불면증은 금연 후 보통 48시간 이내에 발생하며 1, 2주 후에는 사라집니다. 금단 증상으로 수면 장애가 발생하거나 두통, 신경과민, 기침 등의 증상에 의해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잠자리에 들기 전 긴장을 풀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잠자리를 준비하고 침실 환기를 잘 시키고 따뜻한 물로 샤워 후 수면을 취하며 저녁 식사는 간단하게 하고 낮잠을 자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집중력 감소입니다. 금연으로 뇌의 화학적 반응이 일시적으로 느려져 졸음이 오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지만 금연 후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생하고 2, 3주가 지나면 사라집니다. 자주 휴식을 취하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충분한 산소를 마십니다. 다음으로 상황에 따른 금단 증상 해결 방법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이 흡연을 할 때 잠시 동안 흡연자를 피하고 음식점에서는 금연 구역에 앉으며 흡연을 하는 친구들에게 현재 금연 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술자리에서는 과음과 과식은 금물, 맵고 짠 음식은 주의하고 물을 많이 마시며 술자리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금연 중임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커피를 줄이기 위해서는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대신 주스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흡연 욕구를 느낄 때는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고 양치질하고 산책 또는 샤워를 하면 됩니다. 식사 후에는 즉시 테이블에서 일어나고 식사 후 바로 양치를 하거나 친구에게 전화 거는 것이 좋습니다. 문득 담배가 매우 피고 싶을 때는 흡연 욕구는 3분에서 5분 이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흡연에 대한 욕구가 없어질 때까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담배 생각이 안 나도록 다른 행동을 합니다. 그 외에 간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음악 듣기, 계단 오르내리기, 가벼운 스트레칭, 심호흡,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메신저 보내기 등으로 욕구를 없앱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의 경우 흡연이 스트레스를 해소해 준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스트레스 원인을 없애거나 대처 방법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심호흡, 명상 또는 요가를 통해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살펴본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것으로 흡연에 따른 건강 장애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